먼저 이태광 교수님께서 현장 사례로 본 통합물관리 시사점과 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계명대학교 이태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현장 사례로 본 통합물관리의 시사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쁘신 와중에 한정희 의원님께서 원고를 읽으셨는지 제가 해야 할 그 내용을 다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별로 할 게 없어가 이제 걱정입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가물관리위원회 제2기를 3년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1기 때 낙동강유역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정책분과위원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6년간이라는 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한 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약이 많습니다. 제약이 상당히 많아서 좀 이렇게 물관리기본법에 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을 좀 바꾸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힘이 없다. 그다음에 예산이 없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발제에 앞서서 저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맞춰보려고 했는데 6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정말 법이 문제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했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국가와 국회가 우리를 도와주자고 우리가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모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법을 바꾸기 전에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했어야 했다 하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 배경으로는요, 아까 말씀하셨던 25년에 강령 가뭄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강령 가뭄 사태 때 도암댐 방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낙동강 치수원 치수원 다변화의 심의 의결을 당시 한정혜 환경부 장관과 이제 정책분과위원장이 정말 열심히 해서 그걸 통과를 시켰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렸어요. 그랬던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니까 물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엄청난 법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물관리 쪽에 최상위 법인데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분쟁이라든지 우리가 바라볼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우리가 규제라든지 법 제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보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거치면서 이 법 작동의 한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가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게 바란다 하는 심정으로 제가 오늘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관리기본법은 2018년에 제정이 되어서 벌써 7년의 세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대통령직소 최상위 기관으로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실은 상징적 권한은 엄청난 거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시스템을 좀 우리가 작동을 잘못 시켰다. 그래서 특히 제일 아쉬운 부분은 현안 대응 체계가 너무 없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상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협업 이런 걸 끌어내는 게 부족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행 상황 점검이라는 그게 제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행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을 잘 이게 점검을 했으면 저희들이 엄청나게 저희들이 할 일이 많았을 텐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고 점잖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문제 3개를 들면요. 회의 소집 절차가 비현실적이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원단도 저희들이 자꾸 행정위원회만 이야기하고 사무국만 이야기하는데 지원단 자체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 루틴 점검 메커니즘이 부재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제 목표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물관리 추진체계의 법적 실효성 한계를 진단하고 현행 법령으로 할 수 있었던 실행력 확보 방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통합물관리 2.0 시대로 우리가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적 근거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물관리기본법에 저희 20조에 저희들은 대통령 소속으로 엄청난 이 상징적 위상이 있고요. 그다음 22조에 보시면 저희들이 물관리 정책 총괄 및 조정 이행 상황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엄청난 사실은 그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실현하지 못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26조에는 뭐 사무국 설치라든지 이런 게 법제화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안 되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26조에 보면 재적위원 4분의 1의 이상이 소집 요구 시 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안 됐고요. 또 그 32조에 물 분쟁 조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도 6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위원수가 30명에서 5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수가 한 20명 내외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버넌스 조직이기 때문에 농업, 뭐 사회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이렇게 다 하게 되면 20명은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려고 하면 회의 그 인원 충족을 못 시켜서 회의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법에 있는데 왜 30명씩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법에 정해진 대로 왜 위원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위원을 이렇게 안 뽑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큰 처음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비상임입니다. 비상임이기 때문에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그 위원이 저는 비상근 체제이기 때문에 상시 논의가 어렵고 또 지원단은 환경부의 어떤 일을 우리한테 토스해주는 그냥 지원 형태의 지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강릉 도암댐 사태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정책 기획을 해서 현안 대응팀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았겠는데 운영 방식이 좀 미비했다. 이거는 절대로 비판이 아니라 앞으로 제3기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1기 때 그 위원들이 2기 때 전원 교체됐습니다. 전원 교체됐다고 말씀, 저는 어떻게 2기가 됐는데 저는 유역위원회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됐기 때문에 150명 중에서 150명이 빵명이 2기로 올라간 겁니다. 또 이번에 이제 제3기가 있을 건데 3기도 또 빵명이 되면 1기 때는 법이 만들어져서 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파닥파닥 하다가 끝났고 2기 때는 뭘 그냥 또 뭐 할지 몰라서 끝났고 또 이런 식으로 가면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되면 3기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좀 특별히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제는 현장 사례 3가지만 가져와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도암댐, 강릉 도암댐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 도암댐 이것도 역사가 깁니다. 1985년에 이 도암댐을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돈이 1,600억 정도 들었습니다. 현재로 하면 한 5천억의 돈을 들여서 그 엄청난 사실을 일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수질 문제로 방류를 못 하다가 이게 24년간 5천억이 든 걸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안 하든지 하든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했는데 저번에 이제 강릉 그 도암댐 사태가 일어나서 옆집 아저씨, 앞집 아저씨가 처음에 저보고 당신 국가물관리위원 아니냐 묻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하는 게 뭐 있어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화가 나가지고 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문자 보냈죠. 와, 어머님, 나도 뭔가 하고 싶습니다. 이랬지. 그래서 이게 오늘 발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우리가 물 분쟁, 이게 국가기 24조에 유역 내 물 분쟁 조정도 할 수 있고 32조에 물 분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4분의 1 이상이 요구 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4분의 1 이게 위원장이 생각을 안 하면 회의를 소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위원들이 4분의 1을 소집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 위원 4분의 1을 소집하려고 하면 지원자는 전화해가 예를 들어서 저 전만식 교수님 전화번호 어떻게 돼 물어보면 아 이거 개인 그거 뭐고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아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10명 20명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그럼 또 제가 전화를 했다. 니 뭔데 니가 하노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 현안에 대한 이게 우리가 회의가 가능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걸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게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옛날에 해가지고 이게 어떻는가 하면 영서와 영동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영동 지역은 그게 없어요. 이게 물이 없어요. 여기가 동고서저라 해갖고 물이 비가 오면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강원도 자기들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 송천이라는 댐을 막아갖고 도암댐이라는 걸 만들어서
15.6km의 태백 산맥을 뚫어가지고 여기에 600m의 낙차를 들여가지고 여기에 수력 발전을 만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번 같으면 야, 한강으로 가는 물을 갖다가 막아서 강원도 지역으로 보낸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는 뭐 한수원이고 전부 다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강릉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일들을 해서 이 큰 선물을 줬는데 이걸 24년간 방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니까 여기 지금 수장공사도 보이는데 여기에 또 그게 없습니다. 광역 상수도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동 지역의 물가뭄 사태는 올해 한 해만 일어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광역 상수도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라든지 수공도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1기 때는 이랬는데 2기 때는 이런 게 안 되더라고. 1기 때는 우리 국장들도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2기 때는 한 번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낙동강 취소도 막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지나가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부산 1,400만 시민이 낙동강이 아니고 낙동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물을 먹고 있는데 이걸 갖다 어렵게 취소원 이전을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면 왜 안 된다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정권이 바뀌면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법에도 보셨지만은 이행점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환경부가 이런 걸 안 하고 우리 지원단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지원단이 원래 국장급에서 지원단장이 과장급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안 그래도 힘없는 지원단이 또 과장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일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강 상류 요거도 보니까 우리가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게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져 한 60년의 세월을 가져서 제가 63년생인데 61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이런 법이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규제가 규제를 위한 거고 옛날에는 하수 처리가 안 됐는데 지금 하수 처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국가물관리위원회라든지 유역위원회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준 안건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뭔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자면 여기 여주시인데요. 여주시의 지도인데 여기에 보시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규제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GIS로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중 규제가 여기는 오중 규제가 다 있어요. 이게 GIS로 이번에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뭔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없는가? 그래서 저 살펴보니까 우리는 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4분의 1 이상 요구할 때 하게 되는데 우리가 못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무슨 뭐 청원이 있을 때 청와대 뭐 이렇게 용산에 하듯이 전자 공동 요청 플랫폼을 도입을 해가지고 누가 한 명이 야 이거 우리 저 강릉 도암댐 사건 이런 거 한번 회의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일이 전화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좀 우리가 미리 좀 마련을 했었어야 되겠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좀 위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좀 제안을 해서 의제를 만들고 하는 회의 정례화를 해야지 우리 그 국가물관리위원 3년 동안 회의하고 나서 점심도 한 번 못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위원들 전화번호 서로 몰라요. 이런 것도 진짜 우리가 지원단도 반성해야 되고 좀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지원단은 현재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현재는 지원단은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행정 지원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좀 체제를 좀 4개 팀으로 바꿔가지고 그 기획 운영 조직을 좀 만들어서 정책 기획도 하고 아까처럼 도암댐 같은 건 현안 대응도 하고 그다음에 이행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정보 관리 이런 걸 해서 우리가 그 환경부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런 걸 보는 그 내 팀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꼭 그 뭡니까 행정위원회가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제가 경험적으로 제가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지원단이 선제적으로 그 무슨 회의합니다 이런 연락만 주실 게 아니라 선제적 능동적 역할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무국 없이도 충분히 작동하는 위원회가 될 거고 열심히 하면 국회는 우리한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정위원회에 가까운 수준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물 분쟁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거는 정합성 유지라고 해서 상위 기본 계획에 맞지 않으면 다 우리가 태클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부합성 심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5년마다 그 타당성 검토도 할 수 있고 이행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어마어마하게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살았는데 예산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자원의 비용 분담 원칙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물관리 기본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발의를 안 하고 실행을 안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재정 지원 우리가 비용 부담 원칙에서 재정 지원 권고도 있고요.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우리가 핵심 조정 장치는 보합성 심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연초라든지 연말에 보합성 심의해갖고 이건 안 맞다 이런 걸 갖다가 국회 반노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정말 힘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다고 우리가 항상 비교가 되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요것도 똑같이 대통령 소속 심의 의결 기구지만 이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단 다른 게 여기는 이제 상근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1기 때는 그 분과 TF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많이 움직였는데 이번 2기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전문위원들도 뽑게 돼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런 분과 TF를 상시 운영을 했으면 우리가 크게 될 수 있었는데 그 가장 핵심은 우리가 심의 의결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 평가가 잘 되는지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자꾸 이게 피드백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행정위원회 전환 없이도 우리가 정책 실행력을 강화시키게 되면 성과 기반의 평가 체계를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하면 사무국이 없다는 거하고 하나가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 돈이 없다고 계속 6년 동안 떠들었는데 이 상태 같으면 돈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 낙동강, 한강, 뭐 금강, 영산강에는 보면 수계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꾸 수계관리기금을 뺏어오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좀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수계위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MOU를 맺어서 특히 유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유역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역의 부합성에 맞게끔 수계기금이 잘 운영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서로가 자꾸 조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들의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씩 쓸 수 있게 돼서 영역을 넓혀가게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좀 이렇게 운실의 폭이 넓어질 건데 그래서 1기 때 수자원공사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수계관리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들여서 우리가 그런 포럼을 만들었는데 중간에 허지부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1기 때 이걸 우리가 점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고 없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역위하고 국가위가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이게 수계관리위원회랑 같이 좀 이렇게 조인을 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가위하고 유역위는 아예 단절되어 있습니다. 유역위원장은 국가위의 법조항은 지금 없어졌던데 유역위원장은 국가위의 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유역위원장은 국가위에 하는 일을 알 수 있는데 국가위의 위원들은 유역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예 모릅니다. 깜깜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겸임이 된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그런 강령 이런 사태에는 국가위하고 유역위의 공동분과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협업을 하는 체계를 만들면 이게 원활히 돌아가고 어떤 법제 조정 없이도 유역위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이렇게 교감이 되면서 서로가 상부상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건데 그런 것이 너무 부재했다는 아쉬움이 저한테는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강릉 남한강 이런 모델에서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이 넥서스 제도가 물, 에너지, 식량이 따로따로 노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한국형의 이런 넥서스 제도로 이 제도적 이런 시스템을 국가위하고 유역하고 수계위 그다음 각종의 부처를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한국형의 넥서스를 좀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결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자의결 시스템, 이 디지털 통합을 이루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 이게 예신대 운영 규정에 저희들이 60일 이내 각 부처에 회신 의무를 회신을 받는 이런 것을 의무화를 좀 우리끼리 이건 우리 안에서 운영안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이행 사항을 좀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저희들 국가위나 유효기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자체의 위원들의 이런 그 안에 자체의 운영에 대한 그 내부 투명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그냥 지나가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위원들의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위원들이 한국에서 사실은 선택된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우리 국가 물 관리를 위해서 통합물 관리를 위해서 뭘 하는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위 위원들이 활동할 영역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좀 활성화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전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한 28년까지 이행 점검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한 28년 이후에 이제 진짜 이거 국가물관리위원회 잘하니까 좀 힘 좀 실어주자 하는 그런 날이 28년쯤이나 되면 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법은 충분히 2018년에 잘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의 문제다. 우리가 운영만 잘하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니즈를 충족시키는 기관만이 국회와 국가로부터 권한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제가 마치는 건요.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게 제가 충원을 드린다는 심정으로 오늘 발표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